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또는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라고 불리기도 하는 안전형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언제 PCI 시술이 필요할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이 흉통을 호소하고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흉통을 호소하고 오셨다면 그것이 카디오제닉 체스트 페인인지 넌 카디오제닉 체스트 페인인지를 구분해 보고 카디오제닉 체스트 페인으로 의심되는 안자이나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안자이나인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 의한 언스테이블 안자이나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비교적 최근에 생긴 아주 심한 흉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흉통이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 의한 언스테이블 안자이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응급실에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안자이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워크업을 하고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한 다음 만약에 옵스트럭티브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확인이 되면 거의 바로 PCI를 고려하기 위해서 순환기 내과에 컨설트 리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 결과에 따라서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근거 있는 치료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 메디컬 테러피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의 치료 전략 두 가지를 비교한 RCT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된 것은 커리지 트라이얼입니다. 커리지 트라이얼은 스테이블 안자이나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베시비한 안지오그래피를 하고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한쪽 군은 메디컬 테러피를 하고 한쪽 군은 PCI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시술을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 MI나 데스가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커리지 트라이얼이 맨 처음 발표되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리지 트라이얼을 시행한 대부분의 순환기 내과 전문의들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서 PCI나 CABG 같은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이 환자의 MI나 카디악 데스를 줄이는 게 확실하니까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에서도 안자이나가 점점 심해지고 CAG 결과가 심하면 분명히 MI를 줄이거나 카디악 데스를 줄이거나 하는 예후 호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시행된 RCT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행된 RCT인데 막상 연구 결과 메디컬 테러피를 하나 스텐트 시술을 하나 예후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도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행된 RCT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시행된 RCT는 당뇨가 있으면서 스테이블 안자이나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안지오그래피에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한쪽 군은 메디컬 테러피, 한쪽 군은 PCI나 캐비즈를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5년 팔로업 했을 때 올코즈 모탈리티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된 연구는 PAIM2 트라이얼입니다. PAIM2 트라이얼에는 FFR이라고 관상동맥 질환의 환자의 스테노틱 시비리티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즈드 된 이스케미아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보는 그 척도까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CAG를 해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고 그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위에 국소적인 펑셔널 이스케미아까지 보는 검사가 같이 시행이 됐을 때 이럴 경우에는 데스나 MI, 얼전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PCI를 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적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페임2 트라이얼에서는 FFR이라는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같이 고려하는 것 검사가 같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따라서 이 가설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는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같은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는 테스트에서 모더레이트나 시비어 이스케미아가 있는 안자이나 또는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CAG 결과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 또는 메디칼 테라피 전략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스케미아 연구 결과 CB데스나 MI 그리고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2번, 하트 페일리어 2번 등의 엔드포인트가 의외로 양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결과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순환기내과 의사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리지 트라이얼과 바리 2D 트라이얼, 페임2 트라이얼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커리지 트라이얼에서는 메디컬 테라피나 PCI나 클리니컬 이벤트의 차이가 없었고, 바리 2D 트라이얼에도 클리니컬 이벤트의 차이가 없었지만 페임2 트라이얼에서는 펑셔널 이스케미아까지 보는 FFR 검사가 같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메디컬 테라피보다는 PCI를 한 군이 조금 더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스케미 트라이얼은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있는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만 한 군과 인베시브하게 PCI나 캐비지를 한 군에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임2 트라이얼을 보면은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심한 경우에는 메디컬 테라피보다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클리니컬 엔드포인트가 더 예방이 될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시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나 기존 연구 결과들을 참고로 해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를 CT 안지오를 해서 코로나의 아테리에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한쪽 군은 메디컬 테라피를 우선적으로 하고 한쪽 군은 PCI나 캐비즈를 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스를 보면 당뇨가 40% 이상 동반이 되어 있고, 흉통이 90% 이상 있고, 스트레스 이미징, 즉 스페트를 75% 이상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이스케미아의 결과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시비어한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발견된 안자이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CB데스, MI,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2번, 하트 페일리어 2번, 그리고 카디악 어레스트의 발생률이 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PCI를 한 군에서 초반에는 MI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PCI 시술이나 캐비지 시술 전후로 MI 발생이 조금 더 시술과 관련된 MI 발생이 조금 더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브그룹 아나리시스를 보면 코로나 아테리 디지의 시비얼티와 관계없이, 즉 원베슬 디지즈나 투베슬 디지즈나 쓰리베슬 디지즈 같은 이렇게 시비리티에 관계없이 메디컬 테라피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이 차이가 없었고, 프락시말 LAD에 스테노시스가 있건 없건, 심지어 프락시말 LAD에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도 인베시브 전략이나 약물 치료 전략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이스케미아가 시비어한 경우에도 인베시브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이나 약물 치료 전략이 예후 호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올 코즈 데스는 양군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고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는 인베시브군에서 약간 적은 경향성을 보였고 하지만은 넌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는 인베시브군에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카디오바스큘라 데스와 넌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를 합친 올 코즈 데스는 양군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처음 연구 결과가 발표된 뒤로 추가적으로 추가 관찰 기간이 더 진행된 이스케미아 익스텐디드 연구 결과가 202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연구 결과 CB데스는 인베시브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간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넌 CB데스는 인베시브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군이 도리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올 코즈 데스는 양군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말은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을 사용해서 관상동맥을 뚫어 놓는다 하더라도 CB 데스는 줄일 수 있지만은 그 환자의 수명은 전체적으로는 늘리지 못하고 따라서 그 환자가 결국은 사망하는데 사인만 CB데스가 아니라 넌 CB데스로 사망하게 되는 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서브그룹 아나리시스를 보면은 CAD 시비리티에서 1베슬 디지즈, 2베슬 디지즈, 3베슬 디지즈도 다 약물 치료군과 리바스큘라이제이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멀티베슬 디지즈가 50% 이상의 스테노시스든 간에 심지어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멀티베슬 디지즈라 하더라도 약물 치료군과 리바스큘라이제이션군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의 2베슬 이상의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는 경우 이런 멀티베슬 디지즈가 없는 경우보다는 올 코즈 데스가 더 많이 발생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약물 치료군과 인베시브한 치료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스테이블한 CAD에 의한 안자이나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우선 거기에 대한 그 테스트, 즉 코로나리 CT 안지오나 아니면은 에코나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같은 이런 테스트를 시행해서 진단을 하기는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하고 약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이젝션 프랙처가 35% 미만이거나 아니면 매우 시비어한 이스케미아가 있는 경우, 그런 몇몇 선별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환자의 예후를 충분하게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접근법이 더 선호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도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인 환자군들은 제외되었고 몇몇 제외된 환자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에코 결과 에코 검사가 필요한지 또 그것이 어떤 예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컨트로버시가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리 CT 안지오만으로도 환자의 진단과 예후를 상당히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스케미아 트라이얼로서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코로나리 CT 안지오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 전략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즉 스테이블 안자이나가 확실하고 할 경우에는 우선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시행함과 동시에 메디칼 테라피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obstructive한 CAD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우선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다음에 이 약물 치료에 의해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조절되지 않는 안자이나가 지속될 경우에만 심텀 호전을 위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을 고려한다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 제외된 환자군들, 즉 레프트 메인 디지즈나 3베슬 디지즈 이런 경우에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이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와 함께
CAG를 하고 리바스큘라이제이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요약하면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검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코로나의 CT 안지오만으로도 환자의 시비리티와 예후를 상당히 추정할 수 있으며 코로나 CT 안지오에서 설령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원베슬 또는 투베슬 또는 심지어 쓰리베슬까지 발견된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만약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의 흉통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자이나 조절을 위해서, 즉 증상 조절을 위해서 PCI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레프트 메인 디지즈나 아니면은 환자의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인 경우에는 PCI가 예후 후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리바스큘라이제이션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에코를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레프트 메인 디지즈인지 확인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이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 발표된 뒤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 보여준 CT 안지오 사항의 관상동맥 질환 중증도와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사항의 허혈 중증도 중에 어떤 것이 더 예후적 의미를 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레드밀이나 스펙트를 가지고 이스케믹 시비리티, 즉 허혈 중증도를 받고 코로나의 CT 안지오를 봐서 아나토미컬한 관상동맥 질환의 중증도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예후적인 의미와 치료적인 의미로 봤을 때 코로나의 CT 안지오에서 발견된 관상동맥 질환의 중증도가 환자의 예후를 더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허혈 중증도, 즉 트레드밀이나 스펙트의 허혈 중증도는 예후적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허혈 중증도만으로 환자에게 약물 치료가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PCR 같은 침습적 치료가 필요한지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스케미아 시비리티, 즉 트레드밀이나 스펙트를 가지고 본 이스케미아 시비리티로는 설령 이스케미아 시비리티가 심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5-year 모탈리티를 봤을 때 이스케미아 시비리티가 심한 군과 모더레이트 군 또는 마일드한 군이 5-year all-cause mortality 4-year all-cause mortality에서는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나타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도 트레드밀이나 스펙트에서 보는 이스케미아 시비리티는 시비어 하나, 모더레이트 하나, 마일드 하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CT 안지오에서 발견되는 CAD 시비리티, 즉 코로나의 CT 안지오에서 보이는 3개의 코로나의 아테리 디지즈의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3베슬 디지즈거나 아니면은 2베슬 디지즈이면서 프락시말 LAD가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 같이 이렇게 CAD 시비리티가 심한 경우는 올코즈 모탈리티도 높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는 트레드밀이나 스펙트의 예후를 보는 검사의 임상적 유의성보다는 코로나의 CT 안지오가 더 환자의 예후를 잘 밝혀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밀이나 스펙트로 보는 이스케미아 시비리티 가지고는 환자에게 약물 치료가 더 도움이 될지 PCI가 더 도움이 될지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의 CT 안지오로 보는 아나토미컬 시비리티로는 환자의 올코즈 모탈리티 차이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환자가 3베슬 디지즈거나 2베슬 디지즈와 함께 프락시말 LAD의 70% 이상의 옵스트럭션이 있는 아주 심한 아나토미컬 시비리티가 있는 경우 올코즈 모탈리티는 약물 치료군이나 리바스큘라리제이션군이나 양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모더레이트 시비리티나 마일드 시비리티에도 약물 치료와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 두 군에서 양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MI 같은 경우에는 3베슬 디지즈거나 2베슬 디지즈 플러스 프락시말 LAD 질의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에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을 하면 MI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는 트레드밀이나 스펙트로 보는 허혈 중증도는 예후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치료를 선택하는 데 보는 것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코로나리 CT 안지오로 보는 CAD 중증도의 경우에는 예후적 의미도 잘 예측을 하고 환자에게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할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더 중요할지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결과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경우에는 CT 안지오만 해도 환자의 시비리티와 예후적인 측면과 약물 치료나 더 중요할지 아니면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더 중요할지 구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젝션 프레셔를 보는 에코는 어떨까요?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있는 환자의 경우, 즉 특히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코로나리 안지오를 하고 PCI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했었는데요. 리바이브드 BCIS2 연구 결과가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있으면서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인 환자 중에서 해부학적으로 PCI에 적합하고 심근에 리버시블하고 바이어블한 이스케미아가 있는 환자 700명을 무작위로 분류해서 한쪽 군은 PCI를 하고 한쪽 군은 약물 치료를 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3.5년 동안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에 예상외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바이브드 BCIS2 트라이얼은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있으면서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이고 익스텐시브한 코로나 아테리 디지가 있고 리버시블한 마이오카디움이 있는 것이 검사에서 증명된 700명을 대상으로 한쪽 군은 PCI를 하면서 메디컬 테라피를 하고 한쪽 군은 그냥 메디컬 테라피만을 해서 3.4년 동안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올코즈 데스와 심부전 입원이었는데요. PCI군에서 37%, 컨트롤 그룹인 약물 치료만 한 군에서 38% 발생하여서 양쪽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과거에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있으면서 리버시블한 바이어블한 마이오카디움이 있는 환자에서 PCI를 하면 리버시블하고 바이어블한 마이오카디움이 기능에 돌아오면서 이젝션 프레셔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젝션 프랙션도 양쪽에서 차이가 없었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PCI군에서 6개월에서 12개월에는 PCI군에서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롱텀하게 2년 뒤에는 양쪽 군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에서는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인 환자군은 제외시켰지만은 리바이브드 BCI 연구에서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메디컬 테러피가 충분하게 그 환자의 예후 호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서 JACC에는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후 스테이블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의 진단 및 치료 전략이라는 리뷰 아티클이 올해 실렸습니다. 이 아티클을 간략하게 보면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시행하게 되면 노멀 코로나리 아테리진지 그리고 코로나리의 칼슘 스코어링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노멀 코로나리 아테리의 아나토미를 보이고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스코어링이 제로라면 이 환자는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컨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CT 안조에서 non-obstructive한 CAD가 보일 경우에는 환자에게 스타틴 같은 약을 써서 ASCVD의 진행을 예방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환자가 시비어한 칼슘이 있거나 이런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에는 애매할 때는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경과 예후를 좀 더 볼 수 있겠고, 인터미디어트한 리스크 아나토미일 때, 즉 환자에게 원베슬이나 투베슬 디지즈가 있을 때는 역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하면서 환자의 경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이 리스크 아나토미, 그래서 인 경우에는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CAG를 해서 스텐트 인서션이나 캐비지를 고려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 투베슬이나 쓰리베슬 디지즈 또는 투베슬 디지즈의 프락시멀 LAD 질환인 경우에는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만으로도 충분하게 예후 보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JACC의 2023년에 실린 이 권고와 리뷰 아티클에서는 펑셔널 테스트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펑셔널 테스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스케미아 트라이를 보면 스펙트리나트나 트레드밀 경우에는 펑셔널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시비어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군과 리바스큘라이제이션군이 양쪽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클리니컬 이벤트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예후적인 의미로서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은 FFR의 경우에는 아직도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더 적합한 환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페임2 트라이얼에서 그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보다는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에서 더욱더 중요한 치료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스크 리덕션, 즉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의 진행으로 인해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MI, 서든 카디악 데스가 생길 위험을 예방하는 리스크 리덕션 측면과 환자의 안자이나를 호전시키는 심톰 릴리프 측면이 있습니다. 리스크 리덕션의 핵심은 안티플레이트릭 에이전트와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이 되겠습니다.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써도 타겟 LDL을 50% 이상 낮추지 못하거나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에제티미빔이나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들인 혈압과 혈당 조절, 그리고 환자가 만약 당뇨가 있다면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 등을 사용해서 ASCVD 진행을 예방하는 다른 종합적인 ASCVD 예방적인 접근법이 시행이 돼야 되겠고,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는 체중 조절, 특히 금연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금주와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겠습니다. 심톰 릴리프 측면에서는 환자의 심톰을 호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베타블로커를 고려하고 그 다음 CCB를 고려하고 나이트레이트를 고려하고 니코란딜이나 라놀랄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환자의 리스크 리덕션을 위한 항효소판제와 하이인텐시티 스타틴, 그리고 환자의 심톰 릴리프를 위한 베타블로커, CCB, 나이트레이트, 니코란딜 이런 약물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면서 라피스타일 모디케이션을 한다면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심톰 조절뿐만 아니라 예후 호전에도 충분하게 효과적임이 이스케미아 트라이얼이나 기존에 시행됐던 많은 ICT에서 컨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항요소 판자나 그와 함께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아티 디지즈,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경우에는 우선 항효소 판지 치료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로도자 아스피린이 우선적으로 권고되던 항효소 판지였습니다. 하지만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롱텀한 항효소 판지 치료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한 우리나라 대규모 RCT 결과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 그리고 출혈 부작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직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군에서 따로 특별하게 컨펌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도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이 좀 더 효과적이고 출혈 같은 부작용이 적을 가능성이 있어서 클로피도그렐을 좀 더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톰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심톰 조절을 위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고려할 수 있겠고,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만약 하게 된다면 듀얼 안티플레이트릿 테라피가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해서 PCI나 캐비즈를 하고 한 경우에는 이중 항효소판제 치료를 관행적으로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RCT와 관찰 연구 결과 PCI 후에 이중 항효소판제를 1년 동안 했을 때 환자에게 예후호전 효과보다는 블리딩 리스크가 더 높은 것이 밝혀졌고,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된 대규모 RCT 결과 드럭 코팅 스태트 같이 2세대 이상 또는 3세대 드럭 코팅 스태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 항효소판제 치료는 3개월만으로도 충분하고 심지어 1개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대체로는 이중 항효소판제 치료를 약 3개월 정도 하고 3개월 뒤에는 단일 항효소판제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단일 항효소판제 치료를 할 때는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그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스테이블 안자이나 환자를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펑셔널 이스케미아를 보기 위해서 트레드밀이나 스펙트, 그리고 아나토미컬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코로나리 CT 안지오 이렇게 각각 시행을 하고, 만약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50% 이상의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PCI를 고려하기 위해서 순환기내과로 리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행되었던 커리지 트라이얼과 커리지 트라이얼과 이스케미아 트라이얼 같은 이런 연구 결과들의 축적됨에 따라서 이제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를 제외한 다른 경우, 즉 원베슬 디지즈든 투베슬 디지즈든 쓰리베슬 디지즈든 또는 프락시멀 LAD 디지즈든 간에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만 잘 시행하면 충분하게 예후호전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안자나의 환자가 강하게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만났을 때는 우선적으로 메디컬 테라피를 하면서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니셜 메디컬 테라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효소판제와 하이포턴시 스타틴입니다. 그와 함께 환자의 안자이나를 호전시키기 위한 베타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나이트레이트, 니코란딜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당뇨가 있다면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고려하고, 환자가 흡연자라면 반드시 금연을 시키면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컨펌이 되고 했는데
만약 환자분이 레프트 메인이라면, 메인 디지즈라면은 당연히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아니라면 더 이상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심지어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있고 이젝션 프레셔가 35%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의 환자 예후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RCT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에서는 코로나리 CT 안지오가 진단과 예후 진단, 그리고 환자의 예후 추정, 그리고 환자의 치료 방법 선택에서 다 제일 좋은 정보를 주는 골드 스탠다드 치료라는 거, 골드 스탠다드 검사라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CT 안조에서 레프트 메인 디지즈를 제외하고는 다 우선적으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자이나가 충분하게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환자의 안자이나 호전을 위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에서 핵심은 항요소 반제와 해포턴시 스타틴, 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70% 50% 이상 감소시키거나 70 미만으로 타겟을 해서 충분하게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에제티닙이나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까지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금연과 운동, 체중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안티안자이나 드러그로서 베타블로커, CCB, 나이트레이트, 니코란딜까지 충분하게 써서 심통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